이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코로나19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고 많이 죽는다고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맞아요. 그렇게 무서워할 것 공포감이 같지 않은데.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근데 뭐 지금 치료법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명확히는 없어요. 지금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원장님 나와주시죠. 어려운 분이 한번 어려운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예방법과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예방은 백신이죠. 바이러스이기 백신. 때문에 백신이 있나요? 없어요. 아직은 없고. 네. 자, 지금 연구 중이에요. 일상 들어갔어요. 일상. 치료법은? 일상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일상 임상 연구. 그거는 여기 뭐죠?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상 임상 연구를 하면 전임상, 1상, 2상, 3상 해야 환자한테 드려요. 3상이면 끝이에요? 보통 3상하고 허가 받고 이제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의약품에 관련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전염병 아주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도 1년 내로는 1년. 불가능해요. 1년은. 네, 아주 빨라야 1, 2년 될까 말까. 후보로 언급되는 그런 뭐 백신들이 지금 있나요? 있죠. 잠깐. 네. 여러분 갑자기 진 원장님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진 원장님은 임상양리에 대한 또 전문가시죠? 그렇죠. 진 원장님은 임상양리에 대한 전문가시고요. 실제로 가방끈이 깁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기신 분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진 원장님은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어렵다는 것 말고는 아주 쓸만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내에게는 연약해 내가. 어렵죠. 아직도 어려운 얘기 하고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일상 어쨌든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시점까지 가는 데는 1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시고. 빨라야 1년. 네, 빨라야 1년입니다. 그럼 내년 6월쯤에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방 백신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네, 어려워요. 안타까운 얘기인 겁니다. 네, 후보 물질들이 몇 개 있고요. 네, 뭐 중국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패스트 트랙을 발음이 안 나오네요. 패스트 트랙을 쓴다면 더 빨라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네. 1년이라는 거죠? 네, 더 빨리 한다는 거는 아니고 원래 임상 연구하면요 개발할 때까지 10몇 년 걸려요. 네. 여러분, 허가 받는데 한 12년? 네, 평균.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을 사용했을 때 1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보시는 게 그럼 맞습니다.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은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기존에 쓰던 약이 있어요. 바이러스 관련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로 허가받은 약들을 이렇게 여기에다 써볼까 하고 임상시험하는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 수준은 뭘로 아시고 아니 이 양반이 우리를 영어가 어려워. 신약 재창출. 네, 이해는 되죠? 쉬운데요? 쓰던 약을 써본다. 쓰는 약을 써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있는 약을 바꿔서 써보자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어떤 약들을 지금 쓰고 있는지 한번 지금 이야기를 뭐 해주시죠.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라는 약 맞죠? 칼레트라는 약. 그리고 한참 이슈가 됐던 하이드로퀴놀린, 클로로킨 아닌가요? 클로로킨. 네. 저녁이 되니 발음이 꼬였습니다. 가끔은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자신을 어려워하는 지석준. 이름을 또 바꿔버렸네요. 자, 얼굴은 있지만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진 원장님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예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네, 클로로킨. 그다음에 뭐 리바비린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 때문에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참 지금 요즘 막 이렇게 뜨고 있는 렘데시비르. 네, 그 약이 네. 이름은 참 어려운데. 네, 렘데시비르. 어렵죠. 이건 어떤 약이었나요? 뭐 했었죠? 이 약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에볼라. 맞습니다. 에볼라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 약이 예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한번 써봤더니 효과가 있었더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었어요. 이 얘기는 렘데시비르 얘기를 하시는 렘데시비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미국에 있었던 케이스로 네, 있었죠.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말씀 전에 잠깐 네. 이 많은 약들 중에서 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WHO에서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그 네. 환자가 이제 폐렴까지 가가지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있었던 케이스죠? 네, 실제 있었던 케이스예요. 거기에서 이게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로 허가는 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컴패셔네이트 유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약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병에는 딱 허가를 내주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지금 급하니까 그냥 써봐라. 써봐라.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해주는 형태로 한번 허가를 해줬던 맞아요. 그런 오프라벨 이게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투여를 받고 그 다음 날로 확 좋아져가지고. 근데 그게 하루 이제 하루 만에 좋아지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의학에서 최고로 치는 그 논문 NEJM이라는 저널에도 실린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리고 렘데시비르 들었거든요. 지금 다 쓰면 되잖아요. 왜 못 쓰는 거죠? 아직 이게 뭐 케이스 그러니까 한 명 케이스에 보고된 거지 전체 다 모든 환자들에게 다 적용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어려워요? 그냥 어쨌든 쓸 게 없는데 이거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찍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쓰고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쓰려면 부작용도 알아야 되고. 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의료진이 아는 분들은 너무 약의 치료 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되냐? 근데 의사들은요 그 약의 부작용을 많이 경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약은 함부로 못 쓰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급하게 여러 나라에서 신속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있죠. 네, 네. 한국에서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보통 저희가 한 6월 전에 6월 전에 네네네. 빠르면 네, 네. 아주 빠르게 하고 있을 때 네. 6월 전에 결과가 그때는 나오고 결과를 들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때는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 안전하다는 보고가 나왔을 때 우리 그걸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6월이면 상당히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 타이밍이 또 중요한데요. 보세요. 6월 달에 이게 효과적이라고 나왔다 했을 때 실제로 그걸 도입되는 거는 6월 7월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 이전에 2차 집단 감염이 일어나게 된다면 조금 어렵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방학을 늦추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고요. 근데 뭐 치료제만 잘 들으면 치료만 사실은 된다면. 네, 공포감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치료가 된다면 빨리, 이야기가 빨리 달라지죠. 네네, 결국은 치료제가 지금 빨리 들어오는 예방은 좀 늦어질 거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예방약은 것에 좀 어려워요. 좀 더 네. 기대를 걸어봐야 되고요. 네. 근데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어떤 회사의 소속인가요? 그 약은 우리가 막 써도 되나요? 이거는 뭐 그냥 사적으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렘데시비르라는 건 미국에 있는 길리아드라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라고 해요. 길리아드 하면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건데 타미플루 하면 알 거예요. 아하. 타미플루. 타미플루. 독감약이죠. 한 번 이제 대박을 친 회사네요. 그렇죠. 여러 번 타미플루. 대박을 쳤죠. 사실상 근데 비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들어봤을 약들이 있어요. 비리어드, 비리어드. 베물리다 뭐 이런 약들. 비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 당연히 당연히 들어봤던 아는. 약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약들을 개발한 적이 있는 그렇죠. 회사군요. 바이러스와 거기에 해당하는 약들,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질병, 거기에 해당하는 약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이즈 약들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회사가 그러면은 임상 실험이 마치고 나면 그냥 이걸 쓸 수 있게 딱 허가해 준다는 거죠. 그건 여러 가지 나라의 뭐 그 행정적인 것들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업과 이제 나라의 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정도로 얘기가 되고요. 또 다른 후보 물질로 뭐 이야기가 나온 게 뭐 아비간, 아비가 이런 일본에서 일본에서 개발한 네. 뭐 비슷한 타겟이라고 하는데 에볼라 치료로 네. 개발을 했다고는 하는데 뭐 이 약 역시 신종 뭐, 인플루엔자 A 치료제였죠. 아비가. 네네. 효과가 있다고 나왔네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특례로 조금 우리나라에는 시판이 안 돼 있어요. 일본 약은. 그래서 특례로 빨리 그냥 시판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까 클로로킨 그 약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 메커니즘상 치료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치료제가 이제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네, RNA는 세포 안에서 막 번식하고 그러면서 빵 밖으로 터지면서 막 주변을 전파시키거든요.
근데 그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게끔 도와줘요. 지금 약들이 대부분 다 효과가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든지 그렇죠. 아니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복제를 하는 거를 막든지 요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로에서 각각 맞는 효능들이 따로 있죠. 네, 효능의 약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컨대 치료를 할 때는 칵테일 테라피가 유효하지 않을까. 칵테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약제를 딱 적절한 용량으로 한꺼번에 확 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후보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후보군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네네. 다양하게 의사들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종합했을 때 가장 유력한 치료 후보군은 그러면 뭘로 보시는 거죠? 칼레트라. 칼레트라로 보시나요? 네. 칼레트라가 칼레트라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렘데시비르. 쓰고 거죠. 있죠. 네, 지금 칼레트라. 쓰고 있는 약은 칼레트라라. 근데 이게 누가 우선이냐 이것만 쓰겠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칵테일 네, 다 칵테일이기 사용하는 때문에 건데. 각각 그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칼레트라, 클로로킨. 클로로킨,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아비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사용할 수 있는. 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주면 효과가 있지 있지 않을까. 않을까. 사실 임상에서 직접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네. 하겠지만 노출이 저희들이 아직 안 그냥 돼서. 뭐 네. 공부한 걸로 그렇죠. 봐서는 네, 그렇죠. 실제로는 몰라요. 근데 해봐야 써봐야 할 것 합니다. 같아요. 그 네. 정도입니다. 부작용도 그렇게 섞어서 주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안 쓰면 죽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써도 죽고 안 써도 죽는다면 써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이제 임상 실험 중인 이런 약들이 빨리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타미플루 같은 약이 개발되고 나서 독감에 대한 뭐 위험률은 독감이 위험한 건 원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치료제가 있으니까 백신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요. 네. 독감에 걸려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독감 시즌 심지어는 독감 시즌이 매년 오는데도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아마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어떻게 보면 빨리 그냥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매년 오는 병이 될 수도 풍토병이 되죠.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그럴 수도 거죠. 있죠. 그건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좀 어떻게 보면 미흡한 이런 치료제와 예방 백신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면역력. 면역력? 이제야 이 어려운 친구들이 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들 이해시켰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재미난 논문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하버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리시죠? 그러면 춥다는 것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즉, 추우면 여러분들은 감기에 잘 걸리는 걸까요?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추우면 그 추위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건가요?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추운 날 감기를 걸리는 요인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추위 그 자체보다 춥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춥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피자나 햄버거를 배달해서 먹는 그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떨어지는 면역력이 감기를 더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또는 추울 때 뭐 걸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시기에 조금 더 운동하고요. 나가지 못한다 했을 때는 홈 트레이닝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건강한 음식, 조금 더 잠을 잘 자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남을 도우려고 하고 뭔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면 우리의 면역력이 좀 더 증가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에 많이 모여 있어서 더 그런 거 아닌가요?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추우니까 옆에 붙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끼리. 손 씻기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알려진 근거 있는 예방법으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는 뭐 눈이라던가 여러 뭐 장갑을 낀다던가 있는데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 여러분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생활 습관을 하는 것, 그리고 모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런 것 이렇게 심하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안 모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약제들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절이 있는 이곳에서 작은 병원이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나누면서 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에 말씀드린 데이터들은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시점에 또 유튜브가 나가는 시점에 데이터가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수정 및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양상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아직 우리가 모르죠. 네, 통계도 정확하게. 뭐 다 계속 바뀝니다. 이 코로나19에 이미 병에 걸린 사람과 검사를 해서 확진자 수가 한 2주 정도 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책을 세워도 2주 후에 나타나는 것과 이 코로나19 방송은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면 이게 방송이 2주 후에 나가기 때문에 약간 뒷북치는 방송이 될 수 있는 게 두렵지만 저희의 의도와 저희들의 말을 잘 헤아려 주시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방송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배고픈데 집에 감사합니다. 가죠. 갑시다. 오늘